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갈팡질팡 하실 시기죠. 왜냐하면은 좀 더디게 가더라도 코스피를 사야 될지, 코스피 종목들을 사야 될지, 아니면 이거 좀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화끈하지, 코스닥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마 이런 고민들이 누구나 좀 가지고 계신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오히려 코스닥의 종목들이 시세가 오르면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러면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들 좀 점검을 간략하게 해볼 텐데, 기술적으로 볼 때나 뭐 수급 측면을 볼 때,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코스닥도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 상단을 돌파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시간 문제이지 돌파를 해낼 겁니다. 이게 돌파가 되면은 수급이 상당히 빠르게 유입이 될 거고요. 이런 데 있어서 따라가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요, 심리가 그래요. 이게 그 밑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를 못하고 며칠 만에 시세가 확 떠버렸을 때, 그러면 조정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조정을 기다리다가 조정이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오고 그냥 쑥 올라버려요. 그랬을 때 추격 매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세를,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시세를 주는 건 며칠 없어요. 오히려 하락일 수가 더 많더라도 단 며칠 동안 상승한 것들이 시세를 끌고 가는 게 기본적인 대세 상승 추세 시장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버티고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좋은 수익을 얻기는 힘들죠. 가장 좋은 전략은 그래서 좋은 종목, 노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눌려있을 때나 기분 안 좋을 때, 분위기 안 좋을 때, 하락할 때 조금씩 물량을 모아 사가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인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를 드려도 잘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려워요. 큰 수익 나기가 어려워요. 매입 단가는 낮고 매도 단가는 높은 게 큰 수익이죠. 근데 매입 단가가 높고 매도 단가는 낮으면 손실이죠. 매입 단가를 어떻게 낮게 갈 수 있을지, 이건 물타기랑 차원이 다른 부분이죠. 물타기라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매입 단가를 낮추면서 매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전략적인 투자거든요. 어쨌거나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량주들, 코스피 종목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나,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들은 어떤 점인가를 얘기를 해본다면, 결국에 코스닥 지수로 넘어올 텐데, 이거는 뭐 코스닥 종목마다 개별적으로 성향이 너무 다르고,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거는 코스닥 섹터별로 좀 다시 볼 필요는 있는데요. 우선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흐름들이라면 큰 종목들 중에서도, 코스닥에서 웬만큼 큰 종목들 중에서도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고 있어요. 손실을 크게 본 상태에서는 이미 좀 많이 놀라있죠. 그런 상태에서 시세가 회복해주면은 기회가 됐을 때 빠져나오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일단 그런 수급에서의 문제가 존재를 하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기관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코스피라는 건데, 코스피 쪽이 맞다는 건데, 좀 수익률이
화끈하게 가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지금 구간에서 생각한다면 코스피라는 건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포함한 기관 계산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 계산이 된다면 지금 기관장들이 다수 개별주 코스닥 종목들에도 많이 박혀있죠. 그런 종목에서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고 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코스피 종목으로 갈 텐데, 이건 전 시간에도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코스피에서에 올리려면 그 비중 자체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코스닥 종목에서 물량을 많이 매도해야지 코스피 종목에서 웬만한 종목들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삼성 오늘 많이 오는 SK하이닉스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별주 몇 개를 폭락을 시켜야지 그거를 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거죠. 어쨌거나 개별 코스닥의 종목들이요. 아, 죄송합니다. 목이 칼칼해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트릭이 많이 나오는 거는 차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의 트릭이 가장 손쉽거든요. 마치 저항을 뚫을 듯 아니면 마치 지지를 받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듯 만들어서 매수세를 불러옵니다. 그럼 그 매수세를 불러온 게 성공이 된다면은 물량을 내려 꽂아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지금 종목들 보면은 일단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수급이 들어와서 종목이 떠버리면은 기다리고 있었던 매물들이 급작스럽게 확 떨어집니다. 이건 공매도 문제는 아니고 물려있거나 빠르게 올라오는 쪽쪽 비중을 털어버려야지 될 기관들의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당장 나오는 수급과 차트만 놓고선 들어간다. 코스닥 종목이 지금 깨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음 주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매매에 있어서,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분명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가 괜찮다는데 코스피 뭘 들어가지? 일단 시가총액 종목부터 볼 텐데요. 그 전에 좀 동향들을 보고 갈게요. 환율 먼저, 지난 시간에 환율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내려오는 추세로 갈 거라는 거는 환율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환율의 방향인데, 환율의 방향은 지난 저점인 1105원 선은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장이 다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 역관계라고 그랬죠, 분명히. 주식시장과 환율, 원달러 환율 상황이 역관계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반영을 못한다면 시간을 두고 그것을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가 반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고, 이 예를 작년에 10월달, 작년 이제 하반기 랠리 시장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였고요. 그러한 시장 상황이 올해 지금 2분기 들어서 계속 나타났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6월 들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자, 다시 종목으로 넘어올 텐데요. 종목으로 넘어와서 쉬었던 포스코가 다시 갈 건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참 이거가 너무 지루한데
삼성전자 좀 빨리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선순환고리가 여기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어떤 기미도 안 보이고, 이건 뭐 지구 끝까지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물타기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뭐 언택트에서의 최대 수혜였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장 모멘텀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지. 해운이나 아니면은 또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런 조선주 해운 쪽이 맞을지 아주 뭐 고민도 많고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연구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2차전지 쪽이 당장은 좀 모멘텀이 괜찮지 않나.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으면서 가장 큰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외국계 매도 보고서가 오히려 있었다는 거에서 힌트를 얻는 거죠. 공교롭게 왜 저점 상황에서는 외국계 레포트가 매도가 나오는지, 매도 레포트가 잘 안 나오잖아요, 평상시에. 그럼에도 그거는 의도적인 게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계의 매도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매수 신호탄이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역사적으로는 계속 그래왔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은 당장은 좀 이쪽에서 저가 매수세에 의한 반등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자율주행, 2차전지, 전기차 이런 쪽으로 수급이 더불어서 유입될 가능성이 지금은 가능성을 따졌을 때는 일단은 그쪽이 가장 좀 유리하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뭐 기아차에 대해서도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LG전자도 그런 분위기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 밖에 최근 들어서 수소차라든지 수소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 이쪽까지도 좀 같이 생각을 해서 당장 오늘 하루 시세만 볼 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2, 3개월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좀 괜찮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계속 나올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긴 어렵다면은 대안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 조정이 있으면은 살만한 KB금융, 연초부터 이제 뭐 중장기 투자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금융주라고 연초에 강력하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도 재차 또 단기 반등에서 안 끝나고 랠리로 넘어갈 가능성도 포스코도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밖에 H&M의 뭐 대우조선해양, 조선주들도 한번 눈여겨서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회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물려있는 종목이 크게 반전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할 수는 있지만.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물려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그 종목에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종목이 웬만큼 반등 나오면은 너도 나도 빠져나오려는 매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크게 올라가기가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갈아타기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에서의 흐름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좌 순환을 시켜주지 않으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큰 수익은 불가능합니다. 정신없이 매매하라는 게 아니고 계좌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어요. 이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워런 버핏 투자가 아니잖아요. 워런 버핏 투자는 워런 버핏의 그 자산 규모, 버크셔 자산 규모에서 가능하겠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승산은 제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계좌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거를 정신없이 계속 사고 이거 사고 저거 팔고 이거 사고 저거 팔고 이건 더 안 좋아요. 계좌 순환은 정말 이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돼요. 종목 교체. 매수한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포트폴리오 내 종목 중에서 객관적으로 이거는 내가 잘못 진입을 했다 라고 생각드는 거는 잘라버리고 이 종목이 더 나을 것 같다, 그 종목으로 들어와야지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산지 며칠도 안 됐는데 당장 그냥 차트 몇 번 흔들렸다고 돌아서고 그렇게 하진 마시고요. 일단 그런 전략으로 지금 계좌순환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주도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성과가 다음 주에 많이 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